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밤 9시 35분인데요. 자, 우선 환율 또 차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게 환율 차트고 아래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율의 동향을 예상을 한번 해본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의 파동이 거의 5파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일단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사이즈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환율이 요 지점까지요. 1166원까지. 자, 요게 1안입니다. 환율이 1166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환율이 1166원 요 자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는 2140 정도에서 장중 2150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환율이 요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환율이 재차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는 2140에서 2150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환율이 쌍봉을 찍고 요까지 내려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작은 소파동을 만들면서 작은 소파동의 오파를 만들고요. 작은 소파동의 오파를 만들게 되면 오파의 마지막 하락 지점이 1180원이거나 환율이 또는 1177원 정도 되는데 요 가격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오고 나서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게 되면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요 21선 정도 전후 2110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코스피는 다시 2050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요. 환율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요 1185원을 지지를 하다가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코스피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2050을 깨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세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나 코스피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략 시기적으로는 12월 15일이 이제 트럼프가 폭탄을 때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폭탄을 때리고 난 전후 정도가 단기 좀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2월 15일에 대한 뭐 불확실한 면도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지금 코스닥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폭탄 때리면 더 겁나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코스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는 힘이 없는 종목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다음에 12월 15일을 전후로 제가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는 뭐 12월 25일 정도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인가요? 그때는 12월 24일 정도에 갑자기 급반등이 들어왔었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그때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24일 5일까지 안 오고 그 전에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12월 15일이 이벤트가 있는 날이니까 일단 12월 15일 전후로 해서 코스닥은 이제 좀 개별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이 환율은 1195원 요 쌍봉을 찍고 결국에는 요 지점까지 1166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지수는 요 쌍봉을 찍으러 가는 동안에는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2075 또는 2060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왜냐하면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뭐 수요일 이후에는 수목금 15일의 이 불안함감 때문에 수목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또 굉장히 간망할 수도 있거든요. 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75 정도가 지금으로선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60까지도 코스피는 좀 밀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주는 쌍봉을 찍으러 갈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코스피는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 12월 15일을 전후로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2140에서 50까지는 무난히 상승하게 될 것 같고, 거기 가서 다시 제가 또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그때는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다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안은,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안은 코스피는 환율이 쌍고점을 만들고 코스피가 2075나 또는 2060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12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서는 시나리오, 2140이나 50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만에 하나 환율이 1185원 요 자리를 만약에 깨지 않고 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1180원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환율이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2050을 깰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지를 하고 다시 만약에 환율이 재상승하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1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2050을 깰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두 번째 아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아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켜는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데, 환율을 좀 유심히 보시고, 장중에는 좀 니케이 지수도 좀 유심히, 니케이 1분 정식 우리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하죠. 니케이 지수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자,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행보하면서요, 좀 약한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종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보고 이런 지수도 보고 환율도 보고 보조지표까지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의 보조지표는요, 일봉상으로는 단기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안요, 환율이 쌍고점을 찍고 코스피가 2075나 또는 2060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12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2040이나 50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는 글쎄요, 중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중기적으로 보시면 파동성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만약 여기서 반등을, 여기서 지지 2050포인트를 지지하고 반등을 해야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5파가 연결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파가 연결될 수, 120일선까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만약에 2050만 지지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2220, 2240, 50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2220이나 30, 40까지는요. 그 정도까지 가면 미국 다우존스가 한 3만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주봉상으로는 요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만은 2050을 지지하느냐가 좀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보면요. 파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론은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3파 상승이죠. 작은 소파동상요. 자, 그러면 다시 눌려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눌려지게 되면 요 고점 자리가 얼마입니까? 12,400원인데요.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이격이 좀 120일선과 벌어져 있거든요.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00 700원 정도에서부터 대략 12,400~500원 정도, 그 구간 정도 한번 눌러주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파트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파트로는 지금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00, 제가 세력이 아닌 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요. 대략 12,000 최하 12,300원부터 대략 12,700원, 750원 요 구간 사이에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요. 자, 젠백스는 제가 어제 일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중에는 제가 42,000원이든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장중에는 오를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관망입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당분간은 휘날레 시세가 일단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를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걸 요렇게 본다 하더라도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고점까지 뭐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대략 뭐 얼마까지 가나요? 한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요거를 N자행 상승으로 본다면 5만 원까지 조정받은 다음에 갈 수는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하나의 파동을 잡으면 하나, 둘, 셋 하면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요 자리를 물량을 쓸어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요 자리 29,000, 3만 원은 저는 당분간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혹시라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입니다. 일단 3만 5천 원은 깨야 됩니다. 슈퍼리마요. 자, 슈퍼리마도 자, 파동상 보면 5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슈퍼리마도 자, 대략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리마요. 대략 3만 한 7천원 정도까지, 네, 요 전고점까지 가겠네요. 요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쌍봉이 나오는 거죠. 자, 쌍봉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종목은 조정을 줄 때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31,350원 정도라든지 요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파동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승 ITX요. 효승 ITX도 제가 13,000원을 깨면 손절하라고 그러셨고 13,000원 근접하면 좋겠지만 이 3일 전에 13,450원 꼬리를 달고 올렸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13,500원 전후가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13,6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을 올려버렸는데요.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일단 하락 파동의 작은 소파동상 완료가 되고 오늘부로 다시 1차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좀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긴 해도요. 다시 2차, 3차,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소파동상으로는요. 대략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봅니다. 자, 우리넷요. 우리넷 또 요 지점을 그냥 하나의 상승이라 보는데 일단 여기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요. 자, 윗꼬리를 달았는데 요게 물량 소화 밑꼬리가 아닌가, 윗꼬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려버렸죠. 자, 올려버렸으니까 조금 더 상승하고 나면 이 종목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다시요. 11,000 이제 21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21선이 얼마입니까? 11,200원입니다. 대략 11,200원에서 11,300원, 350, 300원 정도 구간 내려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 하셔서 네, 다시 한 번 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남았고요. 아니면 다시 밀렸다가 한 번 더, 예,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시세가 남았으니까 저점 매수, 네, 한번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급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파동상, 눌려지면, 11,200원에서 300원, 350원 정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 하셔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누려보시고요. 목표가를 너무 당장 너무 넓게 크게 잡으면 시장 상황이 지금 좀 불안불안하니까 일단은 소파동상 짧게 매매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1850원이죠. 네, 11,500원요. 대략 뭐 12,000원 살짝 넘었으면 한번 뭐 좀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너무 길게는 보지만 짧게 매매하시면 또 밑에 분위기 봐서 또 잡으면 되니까요. 우선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제가 내일 이 종목은 변동폭이 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종가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파동상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여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요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요 고점 자리가 종가가 얼마죠? 7,910원 8,000원인데요. 일단은 요 8,000원 정도가 지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 6,760원 한 7,000원 정도 자리가 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많이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죠?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 자리가 5,411원이죠. 요 고점을 뚫은 자리가 7,900원 8,000원인데 일단은 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이 들어올 듯 합니다. 8,000원 정도에서는요. 한번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이 강하게 오른 종목은 한 방에 무너지진 않으니까 8,000원 정도에서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 8,000원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6,780원 한 7,000원 정도까지요. 에스모는 제가 파동이 그때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1파, 2파, 3파 상승 구간 진행 중이죠. 내일 한번 음봉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5파까지 짧게 지금 우선 보시는 게 좋죠. 21선 정도 근처 오면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은 짧게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좀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파트론도 좀 조정받고 나면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고요. 슈프리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눌려지고 나면 오늘 좀 눌려졌지만요. 한번 상승 파동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또 이런 종목들은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눌림목 들어도 요거는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어쨌든요. 좀 짧게 우선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듯 합니다. 파동을 잘 계산하시면서요. 에스모도 마찬가지죠. 자, 제일바이오 같은 건 잠깐 좀 쉬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다시 조금 제일바이오가 만약에 8,000원 정도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바이오는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물론 제일바이오 이 고점을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때 8,000원에서 매수하는 제일바이오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만 잠깐 노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요. 힐라코리아도 하나, 둘, 셋, 넷. 자, 힐라코리아도 한 번 더 5파가 남았습니다. 대략 한 21선이나 21선을 돌파 살짝 하는 정도에서 5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에코 마케팅 관심 가지시는 분 있나요? 이 종목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23,500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라젠 한번 볼까요?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신라젠은 이제 양봉이 두 개 떴는데요. 일단 11선까지는 갈 듯 하죠. 자, 11선은 얼마입니까? 대략 어제 제가 14,300원에서 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1선이 얼마냐면은 14,400원. 14,400원이면 일단 11선에서 한번 부닥치고 다시 한번 대밀린 다음에 좀 추이를 봐야 될 듯 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요 자리까지요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000원까지는요. 근데 일단은 요것도 파동을 잘 계산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운이 좋으면 15,500원까지도 열려있지만 일단은 15,000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우선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이월드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쌍봉식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창대지는 일단은 이제 21선이 살짝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세의 탄력성은 좀 없을 듯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YIK는 제가 지난번에 2,715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을 저는 볼 때 코스피 지수, 환율 차트, 그 다음에 보조 지표, 그 다음에 종목별로 주요 종목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YIK가 아직 2,715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715원까지 YIK가 도달한다면 그동안에 계속 밀리기만 했던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25원이니까 시장은 이번 주에 YRK가 2715원까지 뭐 약간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파동상으로도 오파가 남았고요. 그래서 요 YRK를 시장의 바로 밑으로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YIK가 2715원이 온다면 두산 퓨어셀이 동시에 한 7,200원까지 와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두산 퓨어셀 살만합니다. 그 다음에 ICD도 마찬가지입니다. ICD도 뭐 꼬리 달고 올렸지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조금 남은 듯 하거든요. 자, 이 꼬리가 얼마냐? 17,600원이죠. 대략 ICD는 17,000원 정도, 17,200원 정도면 저는 ICD는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YIK가 만약에 그 가격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까 2,715원 정도 그 전후까지.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슈퍼리마나 이런 종목은 다시 또 시장을 좀 잠깐 눌러줄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 하시죠? 종목별로 계속 순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 상황이 2050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2050을 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율 차트 같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2050을 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 환율이 만약에 이 1166원까지 하락하지 않고 환율이 만약에 1180원 정도가 지지된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2050포인트 코스피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200을 환율이 1200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첫 번째 안 같으면 2050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요. LB세미콘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자, LB세미콘도 눌러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B세미콘도 좀 눌림목 들어왔죠.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먹을 수 있는 자리겠는데 지켜보시죠. 자, 대략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환율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의 보조지표나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2050포인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205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아 보입니다만 일단 환율이 좀 꺾였으니까 살짝요. 환율이 재차 다시 1195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는 1150을 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종목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36개 주랭랑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잘못하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050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지수는 최소한 2110 정도 아니면 2100 한 4, 50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고요. 거기서 다시 눌림목을 받더라도 거기서 다시 2100까지 눌림목을 받더라도 다시 2200을 향해서 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는 좀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죠.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또 불확실성에 대한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뭐 관세를 때리고 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는 조금 충격으로 조금 하락해서 시작하겠지만 그게 거의 바닥 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악재가 일단은 때렸으니까 일단 악재가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악재가 일단 드러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계속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면 2050을 지지한다면 저는 계속 종목별로 순환매는 이어질 듯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께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까 제가 종목별로 파동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우선 짧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NW도요. 지금은 오파가 완료되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아마도 KMW는 제 생각에 5만 한 300원, 35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오면 KMW 같은 종목도 또 사게 되면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잘 적어 놓으셔서 그런 파동도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쪽지를 드린 분 중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라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있는 5번, 6번, 7번은 제가 종목이 뭐라죠? 소형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은 제가 따로 이 영상 마치고 나서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오늘 끝난 장에 대한 제 생각을 종목에 대한 제 시향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